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님의 개인 사정으로 잠시 그 자리를 대체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대구 수석과 전국 자연계 수석 등을 배출하며 명문고등학교 반열에 오른 불교 종립학교 능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송선용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 평소 국어 공부가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라는 지론을 굉장히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방송을 통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 교육진단 채널의 애청자로서 대구 교육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존경하는 윤희련 대표님의 방송을 들으면서 독서의 중요성을 매일같이 강조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 대구 불교방송국의 애청자들이 꼭 새겨 듣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어는 우리의 모국어지요.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2020년 세계 문자 대회에서 금메달을 2연속 획득한 문자가 바로 우리의 한글입니다. 글자의 결합 능력, 문자의 실용성, 24개 사모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자의 응용 개발성에서 압도적인 1등이 우리의 문자 한글이자 우리의 언어입니다. 네, 이러한 문자로 만들어진 국어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각을 모아내고 또 정돈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쓰여지고 읽혀지면서 공정과 공감을 가르쳐주며 좁은 의미에서 학문으로 시작하여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 민족의 정체성까지도 대표하는 영역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불교방송국 기자님과의 대화 그리고 청취자들과의 소통 등 모든 도구가 국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어 공부는 모든 공부의 시작이라는 지론을 굉장히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좁은 의미의 학문으로서의 국어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죠. 자, 국어 공부는 하더라도 좀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 국어 공부를 따로 하려니까 상당히 좀 막막하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문과 사회의 모든 출발점인 국어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드리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청취자분들께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어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그 어떤 학문이든 잘하기 위한 비법은 세상에 단 한 가지뿐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끈기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그 끈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국어학습법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의 가장 잘못된 국어학습법 중에 하나가 지문을 읽고 유형이 정해진 문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풀어내려는 연습에만 반복적으로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5톤 대형 트럭에 2000cc 4기통 승용차 엔진을 달고 정해진 목적을 향해 악셀레더를 강하게 밟으면서 자동차가 왜 이렇게 나가지 않느냐라고 고민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텍스트를 소화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풀이에 집중하다 보니 또 그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 성적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 다 시험을 다 풀고 나서 오답이 왜 오답인지 풀이를 보면 또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또 틀리게 되는 오류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능인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수능 국어 점수가 좋은 학생들의 공통점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 학생들의 공통점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읽었던 지문을 다시 읽지 않습니다. 지문을 읽고 머릿속에 스키마가 잘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학생들은 이런 능력을 키우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지문과
문제풀이에만 몰두하다 보니 사실상 국어 공부를 했으나 공부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의 어떠한 주제라도 좋으니 최대한 쉽고 편한 책을 고르십시오. 참고로 시중에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독서 지문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어학습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능력은 물론 인성 능력까지도 배양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효율적이고 확실한 국어 향상을 위한 학습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지문 독서를 해야만 합니다. 국어의 어자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언어에 친숙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매일 접하는 것만큼 가장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어떠한 지문이든 단 10분만이라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노출시켜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지문을 읽을 때는 키워드에는 반드시 자신만의 표식을 하여야만 합니다. 키워드는 각 문단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나 문장이라고 판단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키워드를 표시함으로써 우리의 뇌는 중요한 포인트를 인지하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인지하게 됨으로써 뇌의 장기 기억 저장 장치에 적용을 해야 되나라고 우리 뇌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그 표식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언어와 글로 다시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언어를 재창조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그 요약은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고 표로 표현해도 좋고 도식으로 표현해도 좋고 그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낙서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자신만의 언어로 표식을 한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 도표로 작성된 요약본을 가지고 지문의 내용을 혼잣말로 요약하여 말해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 중에 하나가 혼잣말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혼잣말은 충분히 우리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소화시킨 다음에 배출해내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신만의 혼잣말로 요약을 할 때 해당 지문을 최대한 다시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인지한 다음에 읽었던 지문을 말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의 연습을 통해 인간의 뇌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습득, 요약,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단계를 거친 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들이 아직도 기억나는 건 외워서가 아닙니다.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마치 암기한 것처럼 줄줄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학습법은 국어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학습법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국어는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자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문을 읽고 머릿속에 스키마가 잘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지문을 읽고 나서 수능 국어를 잘하려면 문제를 풀 때 읽었던 지문을 다시 읽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이를 위해서 하루 10분 정도라도 지문 독서를 하자. 또 키워드에는 반드시 표식을 하자. 그리고 표식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좀 요약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혹시 선생님께서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 방금 그 가르친 대로 실천을 해서 성적이 오르거나 다른 과목의 성적까지 함께 오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2003년부터 교직 생활을 시작했고 20년간 교직 생활하면서 이런 강의법을 중간중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이 학습법을 숙지하고 저와 같이 1년 이상 독서법을 실천한 학생들은 예외 없이 단 한 명의 예외 없이도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성인으로서 삶에서도 그 꾸준함의 성실성으로 인해 사회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싱거운 소리 한마디 하면 21년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국어학습법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능인고등학교 송선영 선생님이었습니다.